일상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상의 로로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오늘 알아두면 유용한 세무 관련 상식들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저희가 5월에 찾아오는 가장 큰 세금의 이슈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도 제가 세무사님한테 5월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어떻게 버티시려고 해요?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왜냐하면 5월 하면 바로 이달이죠. 종합소득세의 달부의 달입니다. 사실 가정의 달인데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애들에게는 가정의 달이 아니라 노동의 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모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건 세무사님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종합의 범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발생했던 개인들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세금을 신고해야 되거나 납부를 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데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합산소득 산정에 대해서 세액 계산 방법에 조금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거주자나 혹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주자라고 하는 게 세법상의 좀 용어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거주자로 분류가 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모든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했던 모든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이번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발생했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세무사님, 그럼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세금 신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금의 신고 기한까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절세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세무적인 불이행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가산세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만약에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발생했던 여러 가지 세액의 한 20% 정도가 가산세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약 1만 분의 3씩 납부에 대한 불성시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종 세액 감면과 공제가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혹시나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신고 기한에 맞게끔 신고도 꼭 하셔야 되고 세금이 혹시나 발생한다고 한다면 세금의 납부 기한까지도 반드시 꼭 납부를 하시는 게 절세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무조건 신고했다고 해서 다 납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문의 계신 것처럼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는 이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인인 경우에는 2022년도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이제 연말정산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내가 신고했던 소득 이 경우에는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하거나 확정된 세액이 내가 이미 납부했던 세액보다 이게 더 많다라고 한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는 꼭 하셔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연말정산의 경우에는요, 세금을 더 내기도 하잖아요. 종합소득세도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급도 일부가 발생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납부가 아무래도 더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머지 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는 세율 구조에 따라서 6%부터 42% 아니면 최고 세율 구간인 45%의 세율 구간 좀 적용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법 규정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최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세율이 6% 제도 세율인 거고 최고 세율은 그것보다 높은 40% 후반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세액의 차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셔야 될 경우가 발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납부했던 세액, 즉 원천됐던 세액은 지금 앞서 설명드린 확정 세액과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합산해 보는 거니까 원천됐던 세율보다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이 프리랜서의 경우에 절세 방법 따로 있을까요, 세무사님? 네, 그 프리랜서 분들은 앞서 저희가 편하게 설명드린 그 3.3% 소득을 받고 이미 3.3% 소득이라는 것들을 이제 미리 납부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프리랜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처음에 누군가가 수령했었을 때 3%의 세금을 미리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내가 번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해 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억의 소득을 프리랜서 소득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미리 3%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번 세금 신고 때 비용을 얼만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종합세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얼만큼 신고하느냐 그리고 그 비용을 얼만큼 반영을 하느냐가 절세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뭔가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요. 2, 3년 전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네, 세금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기한 후 신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내가 세금을 신고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소득을 놓쳐서 세금을 더 많이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정 신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세금 신고는 5년 동안 이내 기간 내에서 내가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정 청구라고 해서 내가 세금을 더 돌려받아 썼어야 됐는데 더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통해서는 경정 청구도 통상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에 통해서 내가 그때 내가 더 뭐 공제나 비용 같은 거나 감면을 더 반영해서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세금을 나후적에 환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신고기한 내에 청구하시고 혹시나 놓쳤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런 경정 청구 같은 절차를 통해서 환급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종합소득세 세율 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요. 1,200만 원 내가 소득 금액을 이하인 경우에는 6%의 종합소득 세율이 가장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거기서 적용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건 여기서 설명드린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나의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만약에 내가 이 금액이 뭐 10억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최고 세율 구간인 45%의 구간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좀 적용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앞서 설명드린 세율은 국세에 대한 세율이기 때문에 국세의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가 지방세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6%의 국세를 적용받는다라고 한다면 0.6% 정도의 지방세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구나라고 것들까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세금의 신고나 납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5월달 말까지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22년도 1월 1일부터 내가 12월 31일까지 앞서 말씀드린 뭐 이자 소득부터 해서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연도 5월, 즉 이번 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단순하게 신고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납부까지도 하셔야지만 가산세라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건데 또 뒤에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실사업자라고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말일까지 신고하실 수 있는 좀 예외적인 제도가 있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정확한 방법 세무사님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네, 그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가 워낙 복잡한 내용이라서 신고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홈택스, 즉 홈택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전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모바일 앱을 통해 홈택스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자상의 방법으로 전산으로 신고하는 제도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이제 선택하신 게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세금을 신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무 대리인도 이 전산적인 방법을 하긴 하지만 세무 대리인을 통한다고 한다면 뭐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같은 것들을 뭐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신 부분들까지도 지금 체크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서면에 의한 세금 신고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이라고 하는 것들은 직접 내가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신고서라는 서식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내가 신고나 작성했던 서식을 뭐 우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출하시는 방법이 서면 신고다라고 설명드려서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월의 가장 큰 이슈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